오늘부터 소띠 12신살, 소띠의 12신살의 흐름, 이 그림처럼 삼각형으로 그려놓고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삼합의 이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세 기둥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 개의 기둥이 기준점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게 이제 12신살 흐름의 세 기둥이에요. 12신살의 흐름이라는 것은 12년의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12년의 순환 구조로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이 되는 중에도 아주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에요.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 세 개의 기둥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살, 장성살, 화개살. 자, 그 소띠한테 지살은 사예요. 사. 뱀사자. 뱀띠의 에너지가 소띠한테는 지살이에요. 그 다음에 닭띠의 에너지. 닭유자가 장성살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소축자가 화개살에 해당이 돼요. 소띠 자신한테 세 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발생하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사유축 삼합이구나. 이 기둥을 삼합이 장악하고 있구나. 자, 여기 제가 쓸게요.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개의 대응 관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 모두 무엇이 들어가요? 12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간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루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년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년, 12년이라는 게 있어요. 12띠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12년의 흐름 속에서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서로 계속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영원히 계속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순환한다고 보는 거예요. 동양의 명리학은. 그래서 12개의 에너지가 시간 속에 발생하죠. 그 다음에 지역도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동서쪽, 동남쪽, 서북쪽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 지역이라는 공간도 12개의 공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뭐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로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12띠란 말이에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라는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차피 12띠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에너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대응 관계에 어떠한 에너지가 발생하는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12신살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소띠가 소띠인 사람과 만날 때, 또는 소띠가 소띠달을 살아갈 때, 또는 소띠가 소띠해를 살아갈 때 그 에너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대응 관계를 12신살로 표현해 준 거예요. 어떤 건 무시무시하고 어떤 건 무작정 좋고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12신살의 기준점이든 12지의 기준점이든 어차피 에너지는 그 세 개의 기둥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에너지를 출발시켜주고 그 에너지가 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물러가서 저장돼서 다른 에너지를 간섭하지 않는 그런 마무리 단계의 그 3단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에너지든 3단계의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삼합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띠로 태어났다는 것은 뱀띠, 닭띠, 소띠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 중에 이제 소띠로 태어났다는 것은 뱀띠, 닭띠, 소띠의 삼합 운동 중에 그 소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소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12신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삼합을 이루는 기준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소띠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화개살을 기준으로 삼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12신사를 공부하실 때는 지살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시간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 볼까요? 그럼 2020년은 경자년이니까 요 쥐띠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띠한테는 6햇살의 시간이에요. 6햇살의 신사를 발생시키면서 소띠의 에너지를 밀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띠가 2020년에는 어떤 에너지의 신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신살이 발생한 평가를 미리 해 놓은 거예요. 아, 6햇살이라고 하는 신살로 평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6햇살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읽어 봤더니 뭐 무시무시한 나쁜 말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고민하지 말라 이거예요. 에너지를 알고 있으면은 왜 그런 단어를 했고 또 그런 단어의 오히려 이면을 살펴봄으로써 나한테 도움이 되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걸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은 소띠가 화개살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2021년에 소띠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 무엇을 준비했을 때 2022년에 겁살이 오잖아요. 그럼 겁살을 또 읽어보면은 무시무시한 나쁜 말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2021년 겁살에 또 운이 또 쫙 피는 소띠가 발생하는가? 이런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소띠한테 좋은 운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겁살 운에. 그러면 나한테 그 에너지, 겁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좋은 에너지로 끌어당길 것인가? 그거를 공부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왜 여기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3년 연속으로 있을까? 겁살, 잿살, 천살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면 무조건 무섭단 말이에요. 두렵고.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 그래서 겁살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잿살이라고 했구나. 이 내용만 아시면은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 중심축은 쥐살, 장성살, 화개살을 알고 계시면 12년의 인생 시간표가 된단 말이에요. 소띠 12년의 인생 시간표, 계획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인간에 대입하면은 뭐예요? 12띠와의 인간관계 계획표, 12띠와의 인간관계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세계의 시간, 공간, 인간의 원리를 안다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명리학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으셔야 돼요. 겁을 먹고 뭐 부적을 쓴다든가 뭐 부적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용을 좀 알고 무언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신살론을 적용했을 때 자기 사주팔자에 대입을 먼저 해보시고 자기랑 가까운 사람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빨리 증명을 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지나온 세월을 해석함으로써 그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타고난 재능에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현실이 제일 중요하죠. 현실에서 자기가 갖고 태어난 신사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잘 활용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사를 공부함으로써 자기가 느껴야 되겠죠. 자기의 장점이 잠재력 수준에서 파묻혀 있는지, 자기가 현실에서 진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신살론을 공부하는 목표점은 어차피 실용적이어야 되겠죠. 실용적인 거, 현실에 적용하고 또 활용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신살론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좋겠고, 나랑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부터 해석을 해보시고 증명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띠 공부를 할 거예요. 소띠의 신살론. 신살론을 공부할 때는 세 가지의 간이 나와요. 삼간, 시간, 공간, 인간. 그러니까 신살론은 시간에 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에 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랑 관계 있는,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대입을 해서 실제로 증명을 해보셔야 돼요. 시간과 공간에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소띠를 둘러싼 12신살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응관계, 거기에서 이제 신살이 발생한다고 했죠. 대응관계 자체를 신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그 시간에 에너지를 부여했잖아요. 그 시간의 에너지하고 소띠하고, 또 소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하고 자석처럼 밀치냐 땡기냐, 땡기는데 어느 정도 땡기느냐, 밀치는데 어느 정도 밀치느냐, 이런 힘의 크기, 힘의 대응 관계나 방향의 대응 관계, 또 거기에서 어떠한 반응을 할지 예측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12신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12신살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12신살도 완벽한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2신살의 내용을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요령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신살론을 통해서 우리가 12년의 계획이다, 나를 둘러싼 12띠와의 인간관계 계획표다, 궁합관계처럼 이렇게 활용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살론에 나오는 이론들이 무시무시한 어떤 안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활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신살론 이론에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활용만 하시고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예를 들어 봤어요. 2020년에 쥐띠해는 소띠에게 어떠한 신사를 발생시키고 2021년은 소띠에게 어떠한 신사를 발생시키는가. 그래서 이 소띠가 이 시간 속에서 어떠한 계획표를 짤 때 좀 도움이 되게 할 수 없을까. 명리학의 매력은 그 시간 자체에도 에너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원히 흘러가는 시간 자체를 명리학에서는 12년의 반복된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순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환하는 흐름이 60년이 되면은 다시 원래의 에너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회갑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자체가 이미 그 60년 속에서 기억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60년에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작용하거나 영향을 주는 그 에너지의 모습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져 보이겠죠. 그리고 작은 단위로 1년에 12달이 순환이 되듯이 12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12년의 흐름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12띠라고 기억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띠 자체도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요 소띠에 대한 기본 기둥을 이해하셔야 돼요. 소띠 그러면은 삼합을 생각하시라고 했죠. 자연 환경에서 에너지가 순환이 되잖아요. 순환이 된다는 것은 반복이 된다는 뜻인데 그 반복되는 중심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축이 자오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중심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축이 어느 날 문득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중심축을 시작하게 하는 준비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진짜 중심축이 있을 것이고, 그 중심축을 또 마무리해 주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또 다른 중심축과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심축에 해당되는 좌우묘유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요거 이제 습관이 되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마무리해주는 그 기둥, 마무리해주는 에너지, 이게 진술충미라는 그 에너지가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항상 삼각형으로 그려 놓으세요. 왜냐하면 신살론을 기억하실 때 삼합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이 에너지 대응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삼각형을 그리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소띠에게 세 기둥이란 뭐예요? 뱀의 에너지, 닭의 에너지, 소의 에너지예요. 소띠를 생각하시면은 뱀, 닭, 소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 뱀의 에너지가 소띠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영향을 줘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소띠는 뱀띠하고 어떤 식으로든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좋든 싫든 그 에너지의 친밀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친밀도가 생겼는데 악연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무조건 좋은 인연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소띠한테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저 뱀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항상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뱀의 달에 소띠한테 어떠한 사건 사고가 생긴다든가, 뱀띠랑 어떤 인간관계가 연결된다든가, 아니면은 뱀띠해에 소띠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닭띠하고 시간 속에서, 닭띠하고 공간 속에서, 닭띠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닭띠해에, 닭의 달에, 유구머리 가을이잖아요. 그 가을에 소띠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 이거는 이제 시간 속에 또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사를 생각하시면은 시간, 공간, 인간을 대입해서 적용을 해보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소띠니까 소라고 하는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겠죠. 소띠해에. 이제 2021년이 소띠해잖아요. 그러면 소띠한테는 분명히 어떠한 큰 중심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소띠가 소띠해라는 시간을 만난다는 것은 세 기둥의 한 기둥을 만나는 건데 당연히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소띠가 소띠를 만난다는 것은 당연히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좋으냐 나쁘냐는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소띠가 소띠의 공간에서, 소띠가 상징하는, 축이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또 소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의 측면에서 소띠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기둥은 알고 가자 이거예요. 기본은 사유축. 그게 꼭 뱀이라고 해서 뱀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뱀띠해. 그 다음에 뱀띠가 상징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가장 화려한 공간이잖아요. 조명이 켜지고 가장 화려한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 소띠가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그것 때문에 소띠가 낭패를 보는지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는 그 다음에 보는 거단 말이에요. 우선은 신사를 통해서는 인간관계, 시간관계, 공간관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신살론에서 이미 평가를 해놨단 말이에요. 2021년 소띠해는 소띠한테 화개살의 대응관계를 발생시킨다. 그게 뭐예요? 신사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띠가 소띠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자는 거예요.